저는 지금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두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엄중한 문제 앞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밤낮 없이 두렵습니다. 계속 두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 온 것,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힘이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하면서 본 저희가 목도한 모습은 우리가 완벽하다고 혹은 우리 사회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스템들이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시스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사실은 목격을 합니다. 완벽하게 부패했습니다. 선관위는 완전하게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투표용지 아마 저희가 하다가 중단하면 다음번에는 아마 투표용지 100% 인쇄할 겁니다. 그걸로 끝일 겁니다. 아마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되는 이유가 이미 완벽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국회의 힘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 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자리 정말 귀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가슴 울컥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송파구 선관위 현장 조사 갔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예, 화면으로 봤습니다. 예, 보고도 받으셨죠? 네네. 저희가 확인한 결과 송파구 선관위 특히 투표용지 보관 장소에 CCTV가 없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이런 내용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CCTV가 없는 선관위가 송파구 말고 다른 구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건가요? CCTV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번 선거 말고 다른 선거에서도 이렇게 선관위에서 구 단위로 투표용지 관련된 중요한 것들 보관하고 있을 때 CCTV 없이 보관되고 있었는지 과거 사례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나요? 제가 그 과거 그 투표지가 보관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몇 차례 현장 순시를 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CCTV까지 그 제가 확인은 못하고 그냥 그 현장 보관 상태만 확인을 하고 돌아온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 현장 조사를 가셨으면 CCTV 있는지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그럼 지금이라도 CCTV 등 설치를 해서 보안 강화 조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 폐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특검이 아직 출범을 하지 않았고 지금 선관위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선거 관련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신중해야 되는 부분인데 선관위 이번에 송파에서 얘기할 때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걸 폐기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안이하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송파구 등 다른 구의 선관위에 선거 관련 물품에 대해서 폐기하 말고 온전히 보관하라라고 공문을 내려주실 것을 얘기했는데 이런 공문 내린 적 있습니까? 따로 별도로 공문이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공문도 내리지 않고 또 CCTV도 없이 저희가 선관위만 믿고 선거 관련 물품들이 계속 보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또 보고를 받은 부분에서 7월 6일 어제죠. 선거 물품 이송을 위한 협조 요청을 서울경찰청이랑 송파결정청에 하신 게 나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서울시 선관위 위원회의가 있었고요. 그 위원회의에서 그 호소문하고 공문을 보내도록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디에 있는 물품을 이송해달라는 현재 그 올림픽 펜싱 경기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지들을 송파구 선관위나 또는 다른 장소로 이렇게 이송을 할 수 있도록 경찰에서 좀 협조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공문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물품을 이송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확인도 안 된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올림픽공원에서 함부로 이송을 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예. 지금 국민이 우려하시는 것은 증거가 사라질까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큽니다. 이송 협조 요청을 보내는 것조차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 요청드리고요. 지금 선거 물품 이송은 굉장히 신중하게 되어야 되고 CCTV나 그리고 증거 물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즉각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실 7동 2투표소 175매의 대기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투표 시간을 10시까지 연장을 했죠. 네. 그래서 마지막 17명만 남았다가 결국 아파트 안내방송을 여러 차례 해서 다시 또 5분이 오셨죠.
그 나머지 12명이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아파트, 우성 아파트인가요? 경로당에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투표 포기하신 분들, 포기하게끔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부 다 추적이 안 되나요? 거기 CCTV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아니, CCTV 때문에. CCTV 때문에. 한번 그 CCTV가 그래서 나와 한번 있는지 한번 확인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예. 어떻게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분들의 어떤 피해를 부재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처장님,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지금 국민들이 분노해서 지금 현장에 국정조사 나왔는데 마이크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본인들끼리 들렸다 말았다는 마이크 들고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까? 선거관리도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각 투표소에 6월 3일 당일에 선관위 직원 몇 명 나가 있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몇 명 나가 있었어요? 그- 투표소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까? 그 6월 3일 그 당일날에는 투표소에 저희 서울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동작구에 있는 상도 4동 투표소에 그 현장 점검차. 좀 크게 답변해서 현장 점검차 위원들이 돌아다닌 것이지 거기 상주하는 직원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선관위 직원은 한 명도 없고 그러면 명색이 서울시 선관위 상황실인데 각 투표소가 2,000군데가 넘어요. 거기 있는데 다 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딱 서울시 선관위 직원이 딱 전화하면은 어느 투표소도 딱 전화 받을 사람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투표 관리에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고는 다 현장 투표소에서 나오는데 거기는 서울시 선관위가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문제 생기면은 가만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각 구청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각 구단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고 오는 것만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고 받아보니까 딱 그런 내용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 그 수많은 곳에서 지금 수십 군데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난리가 났는데 각 투표소랑 직접 연락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보고받은 거라고는 가장 컸던 송파구 선관위에 연락받은 게 이게 전부 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애초에 관리 체계 자체가 엉망이에요. 뭐 이렇게 한두 사람이 실수한 게 아니라 사고가 나도 파악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파악하자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까 또 답변 중에 제가 황당하게 느꼈던 것이 11시 40분에 이미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 상황이 예상이 돼가지고 1년 번호를 반입 많이 하는데 지금 선거 1개장, 2개장이 주무개장인데 자리 비우고 4시 37분에 중앙선관위에서 오는 연락도 못 받았어요. 그죠? 근데 못 받은 이유가 집계 상황실에 가서 집계 상황실 설치하느라고 못 받았다라고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집계 상황실로 다 투표 종료하고 하든지 아니면 투표 종료가 그러면은 사전에 다 준비를 해서 각각 다른 장소인데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지. 지금 선거 관리하는 주무계장들이 이미 투표도 안 끝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집계 준비부터 하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아니 답변해 보세요. 예, 집계 상황실은 보통 이 장소를 쓰는다만 저희들이 사전 설계하기가 약간 힘든 게 이 장소가 교육 장소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그런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 장소든 6월 3일 딱 하루 중요한 날에 이거 관리하려고 선관위 직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집계실도 미리 설치돼야지. 선거 관리하는 주무계장들이 집계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게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보니까 투표용지를 인쇄한 곳이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ISL이라는 회사예요. 인쇄소 여기서 다 서울시에 있는 투표용지는 여기서 다 한 겁니까? 저희 서울시에서 인쇄하는 것은 거기서 이 업체 파주에 있는 업체를 특정 업체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찍어서 이거 수의 계약한 거죠? 그 저희들이 그 인쇄소를 선정을 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1년 번호 인쇄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보안이나 이런 것이 철저한. 그런 업체가 지금 서울에는 없습니까? 혹은 공개 경쟁 입찰을 할 수 없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왜 특정 업체를 딱 찍어서 하며 파주에 있는 업체를 찍어서 합니까? 서울시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계속 그 업체를 이 업체로만 계속 해왔어요? 몇 년간 계속? 주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공개 경쟁 입찰인데 한 군데 해놓으면은 제대로 인쇄하고 납품하고 할 업체들 다 꼼꼼히 해가지고 제대로 할 업체들을 그때그때 선정해야지 한 번에 했으면 쭉 가는 거예요? 그 투표용지 인쇄는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인쇄 그 업체가 그렇게. 여기 딱 한 군데입니까? 그럼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에서 이 딱 한 군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시만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도 있고 인천도 있고 그다음에 각 구의원에서도 인쇄를 하기 때문에 그 인쇄 업체를 저희들이 좀 이렇게 물색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네.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이 투표용지 인쇄할 수 있는 인쇄소가 35곳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그 개수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일반 인쇄는 안 되나 보죠? 특수 인쇄가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약간 몇 가지 그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을 맞추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안 하니까 지금 다른 업체들이
뭐 대단한 기술이라고 다른 인정도 못하겠어요. 다시 얘기하니까 다른 업체는 개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번 사태의 가장 실무적 컨트롤 타워는 서울시 선관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보고받은 것이 없다 그러고 현장에서는 상황을 대처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하는데 서울시 선관위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금방 그 여러 의원님들이 지지한 것처럼 5월 31일 날 사전선거 끝나고 나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는 공문이 내려왔고 선거과장님의 진술에 따르면 선거 2계장으로부터 담당 계장으로부터 그 보고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받았는데 혼자만 받습니까? 일단 업무 연락 형식으로 온 문자 저도 봤고요. 예. 일단은 25개 구의원에다가 보내주는 게 급선무였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아니요, 잠깐만요. 그걸 혼자만 보셨냐고요? 아니면 사무처장이나 상임위원한테 보고를 하셨냐고요? 일단 제가 저까지는 보고를 했는데, 그 중요성을 좀. 아니요, 그 지금 조사에서 진술하신 거 보면 담당 계장이 출력해서 가지고 왔고 위원님, 처장님께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 지금 사무처장님이나 상임위원은 일관되게 우리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저 자연스럽게 저 위원님 처장님도 보고 드린 걸로 인식을 했지, 확인까지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공문이 왔는데 지금 두 분은 계속 실무적으로 연락받고 보고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 정도를 보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는 공문 형식이 아니라 업무 연락이다 보니까 조금 중요성을.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담당 계장에게 나는 이거 잘 받았는데 처장님이나 위원님께 보고했나라고 물어보시지도 않으셨어요? 네, 특별히 꼭 보고 드려라 내지는 뭐 아니, 보고 그게 드려라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왜 한 거예요? 통상 그렇게 좀 특이하게 통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예, 예. 저는 보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이나 위원님이 지금 보고 못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나중에 좀 더 따져보죠. 그리고 처장님 11시 40분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11시 40분에 송파구로부터 무번호 1년 번호 부여 방법 문의 받았잖아요. 네네. 지금 평생을 두 분 선거관리 업무를 하셨잖아요. 네. 투표용지 부족한 사태 몇 번 겪었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표용지 부족을 짧게 얘기하세요. 예. 직접 겪은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 11시 40분에 생긴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없었던 일을 11시 40분 받았어요. 첫 번째 지시가 1시 49분에 송파구에 1년 번호 부여합니다. 2시간 동안 뭐 하셨어요? 사실은 송파구위원회에서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아니요, 투표용지 부족 이미 예상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처장님이 평생을 선관위에 계셨는데 투표용지 부족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 그것도 서울의 송파구에서 11시 40분에 보고가 왔어요. 그런데 1시 49분까지 2시간이 정확히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경우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 그 서울시의 상황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투표용지를 몇 매나 인쇄했는지 이거 파악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시 49분까지 그거 파악했습니까? 사실 11시 40분에 그 선거과로 온 전화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지는 못했고요. 뭐라고요?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누가 받으신 거예요? 뒤에 그 송파구로부터 받으신 분 누구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송파구에 연락 받으신 분 잠깐만 나와보세요.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선거과 기획계장 구형준입니다. 자,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할 것 같다고 연락 왔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정확하게 1년 번호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부족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대비를 위해서 1년 번호 부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니요, 그러니까요. 지금 선거 관리를 평생 하신 분들이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생겼는데 그걸 보고를 안 하신 거고 혼자만 하신 거예요? 그때는 어디까지 보고하셨습니까? 그 최초 공파당 통화했을 때는 그 선거 담당관님이랑 이게 아니요, 그러니까 서울시 선관위에서 누구한테 보고하셨냐고요, 그 상황을. 그래서 저희 상급자인 그 선거 담당관 홍보 담당관 어디 계세요? 홍보 담당관님, 선거 담당관 누구요? 선거 담당관님 어디 계세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11시 40분에 송파구로부터 연락 왔다는 사실 보고 받으셨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상황이 이제 1년 번호 방법 이제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부족할 수 있어서 준비를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1년 번호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느냐. 아니 그러니까요. 말 돌리지 마시고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문의를 했겠지. 어떻게 그것도 좀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 그냥 상식 물어보려고 지금 전화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러면 사실 보고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정확하게 인식을 못했고 그래서 일단 아니 상황을 그러니까 본인만 알고 계신 거예요? 네? 본인만 네, 보고 하셨어요? 네, 그때까지는 저희까지만 알고 그다음에 1시쯤 연락 왔을 때는 1시 40분까지 근데 뭐 이제 하셨어요? 실제로 사용할 때 1시 49분까지 뭐 하셨어요 그러면? 특별히 뭐 다르게 뭐 더 준비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황이 오기를 조금 기다리긴 했습니다. 네. 거기서 통과에 그럼 11시 40분에 보고 온 거는 처장님 모르셨지만 네네. 1시 49분까지 실제로 투표용지 무번호 번호 부여할 때까지 전혀 보고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계셨다는 거죠? 일단 처장님께까지는 저희가 직접 드리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선거인 대기 발생 투표소 21개의 세부 현황을 통계표로 주셨는데 거기 보면 추가 투표용지 송부 매수가 5,647장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결국 세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신규로 일련 번호를 적어서 넘버링한 투표용지가 한 타입이고, 그 다음은 번호를 적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무번호 용지를 나간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인근 투표소에서 구해서 온 투표용지가 있을 거예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대충 그 숫자 파악하셨나요? 사실 그 숫자는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숫자를 파악하셔야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송파구에서는 넘버링을 하다가 시간이 가서 허둥지둥하다 13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물었더니 1,000장 정도 했대요. 1,000장 정도. 근데 지금 송파에 추가 배분된 게 제가 대충 보니까 한 3,700장 정도인데, 그러면 넘버링 간신히 해가지고 5시간 낑낑대서 해서 1,000장 나가고 나머지 2,700장은 주변에서 구해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변에서 구해오라는 거는 오후 5시경 서울시에서 처음 얘기했다 그러던데요. 서울시 네, 선관위에서.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서울시 선관위에서 미리 개입해서 지휘만 했으면 다 구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서. 맞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거 반복해서 안 물을 수가 없어요. 500장 넘버링 달라. 1시경에 들어오고 또 2시간 있어서 3시경에 또 500장 번호 달라.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까? 차장님?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일단 근래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 선거 해서 투표용지 부족을 때문에 넘버링을 요청했던 자료를 일제히 다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할 테니까 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1시에 부족하다 그래서 500장 나가고 3시에 또 부족하다 그래서 500장이 나가고, 그리고 송파구에 달랑 13명밖에 없는 거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1,000개의 일련 번호가 나가고 요번에 투표지가 7장입니다. 그럼 7,000장이에요. 그러면 13명이 감당하려면은 7,000장 나누기 13명이면은 대충 1인당 한 5, 600장씩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련 번호를. 그리고 결국 5시에 무번호지 대량 반출하니까 그때야 주변에서 구하라고 하셨고, 지금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변에서 구해서 간 투표용지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낑낑대고 5-6시간 동안 넘버링한 일련 번호 찍은 거는 불과 1,000장밖에 안 돼요. 맞죠? 자, 일단 과거에 지방선거, 대선, 총선 때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서 일선 투표구 선관위에서 어떤 요청이 왔었는지 기록 다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의원들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중앙선관위 알겠고 깜깜했고 서울선관위 깜깜했는데 서울선관위는 도대체 역할이 뭡니까? 투개표 때. 13명의 구에서만 허둥대다가 이런 사고가 벌어지면 서울시 선관위 역할은 뭐라고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그 위원님들 말씀 상당히 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 선관위는 사실 25개 위원회를 통화를 해서 혹시 모자란 점이나 부족한 점이 없나 확인하고 저희들이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저희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초유의 사태라서, 초유의 사태라서 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김범일 처장님. 네. 6월 4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때 새벽 4시에 선관위가 입장문을 공표를 합니다. 네. 그때 잠시 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저도 그 약속을 믿고 네. 국회에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9시간이 지나고 나서 경찰 공권력이 투입이 됐어요. 저도 속고 국민도 속은 거죠. 그러니까 입장문이 발표되고 나서 10시간 뒤에 제가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을 확인해 보니까 오후 1시 53분에 서울시 선관위 사무처가 투표함 강제 반출 계획을 보고했고 서울시 선관위가 승인을 합니다. 맞죠? 그리고 3시 18분에 서울시 선관위가 경찰서에 한 장의 공문을 보냅니다. 다수가 움집해서 몸싸움, 폭행, 협박으로 투표함을 가져오지 못한다. 처장님, 군중의 몸싸움, 폭행을 보신 바가 있어요? 사실 제가 오전에 10시 40분 가셨을 때 그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업무보고 자료를 저도 보니까 사무처장님이 10시 40분에 현장을 방문했고 설득을 시도합니다. 근데 시도했으나 폭력에 준하는 행위로 설득에 실패했다라고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폭력에 준하는 행위는 뭐고 경찰에 요청했던 폭행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선관위가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근거는 바로 사무처장님이 서울시 선관위에서 설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거, 그거 아니에요?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저희가 그 당시 해당 기간에 잠실 7동 제2투표소 부근의 112 신고 내용을 모두 분석해봤습니다. 근데요, 그 안에 폭행이나 협박 관련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민 앞에
강제 반출 안 한다라고 약속하고 경찰이 투입될 때까지 달라진 상황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장님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가셨을 때 그 미디어로 다 생중계되고 있던 거 아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돌려보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선관위를 막아선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시민들을 다수의 그 음집한 군중이, 그러니까 서울시 선관위가 경찰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면서 근거를 댔던 그 음집한 군중이 폭력은 안 된다, 보내드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막아섰어요. 도와드린 거죠.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시민분들 중에서 일부는 좀 상당히 몸싸움을 시도를 하셨고, 일부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력은 안 된다 이렇게 외쳤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일치된 의견은 없었고요. 약간 어떤 분들은 좀 약간 몸싸움을 시도하셨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정황이 그래서 반반의 상황을 우려가 있었다는 식으로 대충 뭉개갈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했던 경찰에 보냈던 공문에 정확하게 명시를 했죠. 몸싸움, 폭행, 협박으로 투표함을 기표소로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다. 저는 참정권이 박탈되는데 그 분노와 좌절을 인내하고 통제했던 시민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선관위에서 후퇴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설득 노력을 더 한 번이라도 해야죠. 이후에 잠실 투표소 한 번이라도 가셨어요? 7동 2투표소? 그때 사실 당시 거기 출동했던 송파 경찰서 그 경찰 분들의 도움으로 그 현장을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가신 적 있어요? 그 이후에는 간 적은 없습니다. 왜 설득을 한 번만 하세요? 그게 처장님 한 명 단 한 번 안 됐다고 성상 안 됐다고 1000명 경찰을 동원합니까? 저는 국민 패가망신시킨다는 서울경찰청장이나 있지도 않은 폭력 갖다 대서 공권력 투입시킨 서울시 선관위가 뭐가 다르냐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국민에게 들이댔던 그 잣대를 그 당시에 투표용지가 부족했을 때에 그 당시 서울시 선관위 6월 3일에 들이댔다면, 적용했다면 이 참정권 박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 선관위가 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결제하고 보고하면서 보고받았던 이 구체적 경위를 작성해서 저희 위원실에 오늘 중에 그리고 이번 주 안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오전에 우리 중앙선관위에서 강동원 사무차장이 말씀하시기를 시군구 선거 상황실은 몰라도 시도에는 선거 상황실을 운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들어보니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선거 상황실을 운영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있는 그 자리에서 근무를 했다 이야기죠. 예, 선거관리단을 편성을 해놓고 선거관리단이 편성했겠죠. 그건 선거 상황실 운영 안 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별도의 상황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는 그날 6월 3일은 전체 선관위 직원들 비상근무입니까? 아닙니까? 그날 다 출근을 했습니까? 예. 그 다 출근을 53명인가 그렇던데 다 출근을 했는데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있었네요. 한 5시간 동안. 아까 우리 윤건영 의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모르니까 보고도 안 되니까 전혀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 그죠? 그렇다는 걸 확인하고 그 송파구 선거위원회 담당자가 예상거소 투표자 가다 입력으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가 줄어들 것이 우려되어서 송파구만이라도 예상거소 투표자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을 위한 선거구에 포함시켜달라고 서울시 선관위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NO, 송파구만 그러면 안 된다라고 NO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는 게 뭡니까, 처장님? 거소 투표자 수를 가다 입력했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때 가다 입력을 합니까? 상임위원님이나 사무처장이나 한번 해보십시오. 거소 투표자 수를 가다 입력할 때 어떤 때 가다 입력합니까? 말씀하세요. 혹시 아시는 분? 예상 인구가 늘어날 걸 가상해서 거소 투표자 수를 가다 입력할 때의 경우를 말하잖아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송파구에서는 예상 거소 투표자를 가다 입력을 해서 인구가 늘 것을 생각했어. 몰라요?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아무것도 모릅니까, 지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세대수가 증가될 것을 예상하면 인쇄 용지를 더 많이 인쇄를 하려고, 투표 용지를 더 많이 인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시죠, 뒤에? 문답서에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기획계장, 나와보세요. 잠시만 스톱. 그 당시에는 제가 그 통화를 받은 기억이 안 났는데, 말씀하세요. 안 났었는데 이후에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투표용지 인쇄 매수가 되는 그 인구수 얘는 원래 거소투표자 수는 원래 발급기로 발급을 하다 보니까 선거일 투표용지는 당연히 포함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가다 입력을 했다는 거는 인구가 증가할 거로 예상해서 미리 의리심장으로 많이 해놓으니까 네. 인쇄 투표용지 인쇄는 적게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 왜 이리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일을. 자, 인구 기준이 언제예요? 12월 31일이죠, 25일.
네. 25년 12월 30일. 선거인 명부 확정일 언제예요? 확정일은 26년 5월 22일. 네네. 근데 3월 31일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했다면서요? 네네. 그 계획을 어떻게 맺어요? 그래서 그 관할위원회에서는 그 인구 증가 나인 것도 보고 그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선관위나 관할위원회에서 특히 서울시 선관위에서 거절을 해버렸잖아요. 이 상황은.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나 합니다. 그 인구 기준이에요. 그죠? 25년 12월 31일 기준. 그 다음에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한 날 3월 31일이죠. 그다음에 선거인 명부 확정일 1, 그다음 5월 22일이죠. 네네. 그죠? 그때 만약에 투표용지를 인쇄했을 경우에 매수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죠. 세 가지입니다. 네네. 25년 12월 31일 기준, 그 다음에 26년 3월 31일 기준, 26년 5월 22일 기준으로 네, 알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인쇄 매수를 어느 정도 했겠다라는 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따로 독립기구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따로 독립기구고 또 송파선거관리위원회도 따로 독립. 도대체 다 따로따로 독립기구 같은 느낌. 한마디로 유기적인 협조나 통할이나 지휘 감독이 안 된다. 정말 따로따로 명실공히 개별적인 독립기관의 느낌을 줍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유기적인 협조, 통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차장님, 우리 상임위원님 한 분씩 답변해 주십시오. 그 항상 지적되는 문제점입니다만 그 사무처와 그 위원회가 약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항상 그 상급위원회에 대해서 약간 독립성을 가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처하고 위원회 사이에도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다른 행정부처처럼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긴장 관계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장님은 사무처와 위원회하고의 이원화된 구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좀 더 크게 말씀해 상급위원회와 하급위원회 사이에도 예. 그 상급위원회가 하급위원회에서 물론 이제 저희 법에는 지휘 감독을 한다라고 돼 있긴 하지만 각급 위원회의 그 조직 자체가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서는 다른 그 행정부처와는 조금 다른 그런 특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는 사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중앙시도 구시군으로 내려가면서 일률적인 행정 체계를 갖춰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무처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막상 의사결정기구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행정부처처럼 일사불란한 그런 모습은 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김범진 사무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 서울선관위랑 그리고 중앙선관위랑 관할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 개표 중단 관련해서 6월 3일 날 그 새벽에 저도 당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중앙선관위를 갔다가 또 서울선관위 관할이라고 해서 서울선관위 왔다가 다시 또 중앙선관위라고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개표 중단 관련된 관할 어디였나요? 사실 저희 서울선관위 입장에서는 개표 중단을 중앙의 지침 없이 결정한다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그러면은 듭니다. 중앙에서 잘 모르고 다시 서울로 보내라고 했던 건가요? 저는 그 정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그만큼 지금 관할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 사전투표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투표용지 노출 사고가 있었죠. 그게 종로구 삼청동에서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럼 종로구 선관위로부터 서울시 선관위는 보고 받으셨나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종로구 선관위하고 중앙선관위 그 조사 단속 파트에서 직접 보고를 받고 처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 선관위는 보고를 안 받으셨나요? 예, 사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럼 이게 관할 체계가 완전히 또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종로구 선관위에서 보고도 안 받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서울시 선관위 역할은 없나요? 원래는 이제 시선관위를 통해서 중앙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때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됐던 걸로 저희가 좀 기억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돼서 그걸 언론을 통해서 인지한 중앙에서 그러면 중앙선관위에서 판단을 하는지 서울시 선관위에서 판단하는지 그 기준은 누가 판단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바로 판단한다고 했을 때 그럼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이 부분 판단 안 하고 그냥 방치하셨던 건가요? 방치라기보다도 그때
방치라기보다도 하여간에 중앙에서 먼저 사전적으로 좀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해서 저희가 좀 시에서는 관여하기가 약간 좀 곤란한. 전 놀라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 투표용지 노출 사고 같은 그런 사안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아주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서울시 선관위도 그럼 거치지 않고 이 사항을 판단하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또 서울시 선관위는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방기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을 때, 그리고 국민의 참정권이 굉장히 침해가 됐을 때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빠르게 한 몸처럼 움직였던 상황이 있었나요? 또 서울시 선관위는 또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한 늦장 대응과 그 늦장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 때 사건과 우리 국민의 참정권의 사건의 주교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위원님 지적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황당하게 생각하는 거는 송파구에만 4만 장의 투표용지가 남아 돌았어요. 우리 지금 저번에 송파구 선관위에 가서 보니까 여기 위원님들 다 보셨다시피 창고에 쌓여 있더라고요. 4만 장이 가득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사무처장 얘기 들어보니까 심각한 상황을 4시 46분에서야 알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 자체가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러니까 실수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은 송파구에서만 투표용지 관련된 보고가 온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단위 선관위에서는 보고가 안 왔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 다른 지역에서는 보고가 안 왔습니다. 이게 너무 황당한 것이요. 지금 그 사무처장이 직접 작성된 이 그 보고서 보면은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된 곳이 54곳이고요. 투표용지 부족이 이미 발생한 곳이 42개소라서 거기는 투표용지가 새로 들어갔는데도 부족했고, 선거인이 줄을 서서 대기했던 곳만 해도 21개소예요. 구별로 다 다릅니다. 구별도 여러 구예요. 지금 보면 송파구 외에도 성북구, 양천구, 강남구, 강진구, 서초구, 동작구, 강서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발생이 나왔다고 기재돼 있는데, 도대체 서울시 선관위 상황실에서는 뭘 하길래 아예 그쪽에서 보고 자체가 이런 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나중에 보고받은 건다만,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게 보고 매뉴얼 자체가 아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보고하고 어떤 경우에 보고 안 합니까? 아니 상황실이 지금 서울시 선관위 직원이 투표소에 한 명도 안 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선관위 상황실을 두고 서울시 전체 선거 관리를 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각 투표소별로 관리 담당자하고도 연락이 돼야 되고, 어떤 거는 보고하고 어떤 거는 저기 재량에 의해서 처리하라고 돼 있었는데, 만약에 투표소에 불나면 보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럼 당연히 보고를. 왜? 투표소에서 국민 한두 명이 소란행위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다.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그냥 어떤 때는 보고하고 어떤 때는 보고 안 해요? 이게 선거관리를 지금 몇십 년을 하는데, 아니 구단위 선관위에서 일어난 각 투표소의 각 상황이, 투표소에 상황 발생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정전이나 불나는 거나 뭐 이런 것처럼 돌발적인 천재지변에 가까운 상황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이 뭔가 소란행위가 있거나, 아니면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뭐 이런 상황밖에 더 있겠어요? 상황 해봤자 10가지밖에 안 되는데 뭐는 보고하고 뭐는 보고하고가 지금 보고 매뉴얼조차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단순히 대기한 사람들만 투표를 못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면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 보니까 이 이후에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CCTV를 보니까 대기 줄도 확인이 안 되고, 또 투표록을 보고 확인한 것 같은데, 각 투표소에는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사태 터지고 나서 당시 각 투표소별로 상황이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 투표 책임자들 다 불러서 확인하고 조사하거나 사실관계 확인했습니까? 약간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송파구, 특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커가지고, 실제로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관들하고 연락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국정조사하고 지금 사태 터진 지가 언젠데, 그러면은 서울시 선관위를 신뢰 못해서 송파 선관위 투표관리관이 지금 서울시 선관위 연락도 안 받아서 당시 송파 투표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두로 듣지 못하고 투표록으로 기재한 거 보고 사후적으로 지금 팩터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한 숫자하고 이게 다 데이터가 안 맞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투표관리관들, 그러면 다른 투표소도 다 마찬가지예요? 송파소 외에도? 그러면은 우리가 저 선관위에서 자체 조사한다고 했었는데,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하면서 그 투표관리관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그때 줄이 얼마나 길었고, 투표용지가 부족하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천천히 투표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줄이 길어져서 멀리서 보고 투표를 안 하는 국민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각 투표소별로 다 상황이 다른데, 그러면은 그냥 각자 적는 투표록 그 종이만 보고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그래도 가장 현상에 가깝게 기록된 거는 아니 투표록이라는 게 한 장, 두 장, 세 장 되는 종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쓰는 사람에 따라서는 자세히 쓸 수도 있고 적게 쓰는 사람이 있고 다 기재 안 한 부분도 있는 건데 그 사정을 어떻게 투표록만 보고 지금 자체 진상조사를 합니까? 아, 나 진짜 너무 답답하네요, 정말로. 사후수습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정관리도 이렇고 사후수습도 이렇다면은 선관위의 수준을 어떻게 믿고 국민들이 지금 선거관리를 맡기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차 본건에 보면은 11시 40분에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이 어떤 무투표용지에 대해서 문의가 오죠. 그런데 오후 시간대 보면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가 안 된다. 이런 명문화된 규정이 있더라고요. 서로 공유가 안 된다. 이게 이 사적인 이런 이 불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예. 상황 공유가 안 됐다기보다도 그 긴급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송파에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조금 더 얘기를 해줬으면 저희들도 좀 대비를 했을 텐데 약간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녹취록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통상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전화를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넘버링을 불러주면서도 상황 위기의식을 못 느끼나요? 왜 그렇습니까? 저도 나중에 보고받기로는 뭐 상황 좀 봐가면서 실제로 번호를 부여받을지 말지 결정하겠다 뭐 이런 과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500매 정도 부여받은 게 있었고 제가 보고받을 시점에는 이제 실제로 또 500매가 부여됐고 그래서 뭐 원의원이 투표소가 긴급하고 부족이 예상되니까 이런 차원의가 아니라 사전에 남발인 작업 내지는 뭐 특정 투표소 얘기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인지 못한 거가 그런 것도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거기서 위기의식을 줄 정도로 못 느꼈다 이거네요. 그렇죠. 거기 말고도 지금 광진 서대문에서 4군데 정도가 이런 번호를 부여를 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번호를 겹치지 말아라 내지는 뭐 그런데 이런 쪽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요번 말고? 요번 지방선거 말고 그전에도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투표하는 중간에 보내주고 경험상도 이렇게 문의 받고 이런 적이 이런 경우는 드물긴 했는데 이번은 저희가 시에서도 인지한 게 있고 저도 좀 처음엔 의아스러운 게 그런 지금 총체적으로 매뉴얼이 없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인쇄한 투표용지 무번호지가 나갈 때 1년 번호 부여 방법에 대한 기준도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해서 적어도 우리가 부여해주면 위원회가 겹치지 않게 1년 번호 부여해라 이런 정도였지 1년 번호가 나가면 투표소가 부족도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미리 인식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동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디테일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상임위원님 사무처장 우리가 나라가 군인을 전쟁터에 보냈어요. 총알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떨어지면 보고해.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아군이 총 맞아 죽으면 그때 보자. 지금 이러신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일을 단 한 명도 지금 서울시 선관위에서 깨어있는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님 몇 시에 출근하셨어요 그날? 6월 3일 날 말씀이십니까? 예. 8시 몇 분인데 아침 8시경에. 시간은 정확하게 예. 그러면 그 선관위원 회의는 몇 시에 소집하셨습니까? 통상적으로 선거 당일 날은 회의를 소집. 아니요. 그날 오후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날 6월 4일 날 공사시에 위원회를 했습니다. 하루 지나고 나서 그 난리가 났는데도 회의 소집을 지금 하루가 6월 4일 날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 위원님은 하루 종일 뭐 하셨습니까? 방에 지금 혼자 계시는 방인가요? 그때는 선거과 사무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 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적어도 당일날은 직원들에게 어디 문제되는 데는 없나? 보고를 자꾸 못 받으셨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두 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날 선거일 날 오후에 예. 위원장님과 정당 추천 위원 두 분을 모시고 상도 사동 투표소의 현장 점검을 갔다가 5시가 조금 넘어서 5분 가까이 됐을 때 아니, 상도 사동을 왜 가신 거예요, 근데? 투표소 점검하러 갔습니다. 투표소를 뭘 점검을 해요? 투표가 제대로 되나?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11시 오후 1시경에 이 난리가 났는데 서울시 지금 선관위원장하고 상임위원이 상도사동의 투표소 점검할 그것도 강남 송파가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강남 송파가 아닌 상도사동에 지금 순식하셨다고요? 그때 그 상황을 전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도사동에 투표소 점검을 나가시냐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서울 선관위는 상상을 그럼 사무처장님 하루 종일 여기 계셨죠? TV 보셨습니까? TV 보셨습니까? TV를 켜놓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에요. 강남구에 있는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아우성치는 제보 영상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정확히 시간은 기억을 못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저는 보고를 자꾸 못 받으셨다 그러고 밑에서는 보고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다 치자고요. 그럼 하루 종일 이 크게 넓지도 않은 이 서울시 선관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상식적으로라도 뭐 문제되는 건 없나?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잘못된 건 없나? 이런 얘기 안 합니까? 대화 전혀 안 합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아니, 뭐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이 있잖아요. 이미 그 송파구 강남구는요. 사전 투표율이 저조하기 전에도 여기는 사전 투표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던 곳이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았고 이미 5월 31일 이전에도 사전 투표율이 적어서 본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일반인들도 다 했다고요. 근데 여기 투표용지 50%밖에 인쇄 안 하는 것도 알고 계셨을 거고. 그리고 오후에 이미 이런 사단이 났어요. 근데 상황 파악을 안 됐다는 게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초등학교 운동회에서도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원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서로서로. 그리고 이 상황이 났는데 상임위원하고 선관위원장은 엉뚱한데 지금 투표 잘 되고 있나 그거 보러 하필이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가셨을까.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사당동은 누가 가자 그러지. 몇 시에 결정됐습니까? 그것은 선거일 상당 기간 전에 그렇게 점검 갈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번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선거과장님 오늘 말씀 많이 하시는데 나와보세요. 오후에 어쨌든 상당한 중간 브릿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 징후들이 여러 군데서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말로라도 우리 사무처장님께 처장님 이게 지금 왜냐하면 500매만 번호를 부여한 게 아니고 500매 부여했는데 1시간 뒤에 500매를 또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알이 부족한 상황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도 안 합니까? 우리 처장님한테 오며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급 상황이나 그거를 인식을 했다면 당연히 보고도 드렸겠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1000매가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번호를 다시 교부했는데. 아니 아무 생각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1000매를 부여했다는 사실조차도 보고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상황 파악을 하고 다른 위원회까지 저희가 25개 구를 전체 투표자 수를 모니터하고 뭐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감안은 하고 있었지 이게 위험성이 직무다 뭐 이렇게까지는 인식을 아니 그때 사무처장님 뭐 하셨어요 그때 그러면? 같이 건물에서 지금 같이 근무하고 계셨죠. 보고라고 하니까 자꾸 형식적인 보고만 생각하는데 그날은 전체가 하나가 되는 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나가는 말로도 하고 괜한 걱정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직인데 뭐 투표소 별일 없죠, 뭐 문제 없습니다 이런 대화는 오고 가면서 뭐 식사 때 별일 없죠 근데 문제 없다 그러셨다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냐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네. 그 잃어버린 5시간 동안 11시 반 이후에 이제 대응이 되기 5시간 동안 서울시 선관위가 깜깜이었던 동안 그 각급 구 선거 관리 투표소랑 연결돼 있는 선관위랑 연결돼 있는 단톡방들 있잖아요. 네. 있죠? 예, 송파구 선관위하고 투표소들이 연결돼 있는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남구도 그렇고. 그것까지는 제가 인식은 못했고요. 예.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전부 다 단톡방 운영한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단톡방에는 벌써 2시부터 난리가 나요. 최초에 투표용지가 부족한데 어떻게 넘버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 11시 때 나오고 2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거 대기인이 많은데 30 몇 장밖에 안 만났다 등등 벌써 2시부터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서울선관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상황실은 연락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단톡방은 없는 거죠. 그 단톡방에 저희 시의원의 직원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을 어떻게 모니터링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원래 구위원회에서 저희 시의원회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 송파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단톡방에서 나중에 이제 사후에 본 겁니다만 그 단톡방을 보니까 상당 기간 동안 아무 반응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아니에요. 쟤도 강남구에도 있었고 송파는 벌써 2-3시부터 단톡방에 다 있었어요. 나중에 이거 특검에서 다 비교할 거니까. 근데 제가 지금 오늘 깨달은 거는 여기는 그 단톡방하고 연결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실은 없었던 거죠. 그날 선거관리과가 그냥 상황실 역할을 한 거죠. 통상적인 조직이. 원래 그렇게 합니다. 별도로 상황실 차린 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 계획 문서상 자체가 기존에 있는 아니 그러니까 통상 조직인 선거과로 그냥 운영을 한 거지. 예, 상황실은 없었고 그 선거과는 그러면 그 송파구 위원회에서 연락할 때 그 유선 전화, 사무실 전화로 연락합니까? 연락 체계는 비상 연락망은 갖고 계셨나요? 유선 전화로 하기도 하고 그 각자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비상 연락망을 짰냐고요. 비상 연락망을. 어차피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투개표 지원을 하고 상황 관리를 할 때 그때 연락 담당자들에서 비상 연락망이라고 정부기관들은 다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연락하고 그거를 미리 짜놓고 비상 연락망을 자꾸 상황 관리를 하는데 비상 연락망도 없었나요 그럼? 평상시에 당연히 선거 일개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받고 뭐 부장하고 또 선거과장 통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연락망을 구축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단톡방에도 그 구별로 투개표소들은 단톡방에 있었는데 서울 선관위는
전혀 거기에 접촉이 안 돼 있었고 또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여쭤봐도 질문해봐도 그 비상 연락망 상황을 관리하겠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이 통상적인 조직으로 연락 올 때 그냥 기다린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하면 안 해요. 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비상 연락망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별도 연락망은 아니고요. 예, 그냥 전화번호만 휴대폰, 갖고 예, 있고 휴대폰으로 예.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라는 매뉴얼이나 비상 연락망은 없고 그냥 휴대폰 번호만 가지고 있다. 예, 예, 예.